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비만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한정적 정의는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트에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이어트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올바른 정보도 많지만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고 실천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 그림을 참고해보자. 우리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여러가지 활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으면 몸무게가 감소되고 필요 이상의 영양 섭취로 인한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쌓여 비만의 원인이 된다. 즉, 자신이 비만의 범위에 속한다면 적게 먹으면 된다. 자가진단하는 좋은 방법은 BMI 수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자신의 키가 160cm,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을 1.6의 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나온 수치가 25 이상이면 보통 비만으로 판정을 한다. 표를 참고해보자. 그렇다면 적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 쉽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식욕은 줄일 수가 있다. 식욕과 포만감을 대뇌로 알려주는 호르몬에는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렙틴 호르몬이 관련이 큰데 이는 뒤에서 한 번 더 알아보자.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이상의 물을 섭취하자. 물을 먹으면 위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뇌에서 포만감으로 인지하여 식욕을 줄일 수가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밥을 천천히 먹는 것이다.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식사 시작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밥을 빨리 먹으면 적정량보다 많이 먹기가 쉽다. 많이 먹어서 생긴 잉여 에너지는 그대로 체지방에 저장된다. 건강한 식단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급식을 먹기 때문이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급식은 영양사 선생님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만든 최고의 건강한 식단이다. 당부할 점은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 물론 탄수화물을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필수로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특히 뇌와 적혈구는 탄수화물에서 얻는 포도당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없으면 단백질을 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근성실을 방지할 수가 있다. 정제 탄수화물은 정제 곡물과 정제 설탕 두 가지 주요 식품에 존재하는데 주로 백미, 밀가루, 백설탕 등 정제 과정을 거친 식품과 설탕이 많이 첨가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정제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이유는 체내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이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체내 포도당을 체내 중성지방으로 저장시킨다. 즉, 살이 찐다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로 비정제 탄수화물인 현미, 통밀, 고구마, 감자, 견과류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든다. 다이어트에 있어 인슐린은 정말 빠질 수 없는 호르몬이다. 이와 반대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인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먼저 인슐린의 작용으로는 간, 근육, 지방 조직에서 합성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것이다. 다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글루카곤의 작용은 지방을 분해하여 유리지방산, 케톤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즉, 살이 빠지는 기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인슐린은 적게 분비하고 글루카곤은 많이 분비돼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정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한다. 다이어트에 관해서 잠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왜 중요하냐? 바로 코르티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코르티솔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외부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로 이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식욕이 폭증하는 동시에 혈당이 높아진다. 아까 배웠듯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진다. 잠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면이 많이 부족하면 인체에서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지한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혈당을 높이게 되고 이는 체지방 축적까지 이어진다. 영상 초기에 말했던 렙틴 호르몬 기억나는가?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해주고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그렐린이란 호르몬은 식욕을 늘어나게 만든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렙틴이 감소하고 그렐린이 증가해 폭식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잠은 최소 6시간 이상 7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싶다. 특히 양질의 잠은 성장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으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에 대해 배워봤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이어트 중고수가 된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다이어트에 관한 주제로 대화할 때 방금 배운 지식을 뚝 던져 어깨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영상을 끝내려고 한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운동이다.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기초대사량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가 소비되는 양을 말한다. 다른 말로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규칙적인 식사, 근력운동, 물 많이 마시기, 충분한 수면 등이 관련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근력운동에 초점을 맞춰보자.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은 대둔근, 즉 엉덩이 근육이고 허벅지 근육, 즉 대퇴근도 상당히 큰 근육이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스쿼트라고 말하고 싶다. 운동법에 관한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배워보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이어트가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해 말하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운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살이 빠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기타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 다이어트는 운동을 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다. 운동하자. 체육 선생이라 하는 말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운동하자.